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동시에 주목해야 될 정치적 어떤 움직임으로 대통령실의 정기 브리핑 재개를 꼽고 싶어요. 네. 이걸 많이들 아직 이 보수 우파 유튜브에서 잘 모르거나 이 중요성을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70여일, 80여일 동안 대통령실의 정기 브리핑, 고위관계자가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게 중단됐었어요. 개점 휴업 상태였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오늘 거의 80일 만에 탄핵 심판 돌입 이후 최초로 재개됐습니다. 일단 소식 자체는 저출생 대응수석이 나와서 우리나라 출산율 9년 만에 반등했다. 0.75 이상 뛰어넘었다라는 걸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네. 앞으로 정기 브리핑을 재개한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용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대통령님 직무 복귀를 전제해서 우리 다시 일합니다. 우리 이제 휴업 끝났어요. 개점했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알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실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헌재라던가 언론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여론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 자체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그때는 뭐 당에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고 손도 못 쓰고 당했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고 막판엔 거의 뭐 4%대 지지율까지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당에서 한동훈이 쫓겨나는 바람에 완전히 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처럼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외위원장들도 아주 일부의 한동훈 계열 외에는 다들 이 탄핵 반대 원외위원장 모임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할 정도로 이 당의 목소리가 이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이 완전히 외면하고 쪼개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가 크고, 또 대통령실도 전혀 흔들림 없이, 사실 그때는 막 서로 다 뛰쳐나갔었어요. 맞아요. 여기 완전히 네. 뭐 묻을까봐 그런 건지 다 뛰쳐나갔는데, 지금은 사실 정진석 대통령실장도 처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고 네. 있고, 심지어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갔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미국을 가서 어떤 메시지를 또 전달해 올지 기대가 되는데, 신원식 실장도 하여간 제대로 움직이고 있고, 대통령실 전체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제든지 국정에 복귀하면 다시 바로 내일부터 다시 바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끊임없이 헌재 쪽을 이렇게 두드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내고 논평을 내고, 그리고 그쪽의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재개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상당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재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가 대비가 되냐면, 네. 조기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탄핵 될 걸 가정하고 뭐 대선 몸 푼다 뭐다 막 하잖아요. 그런 뉴스만 가득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오늘 공식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우리는 탄핵 기각될 거 전제로 대통령님 돌아오실 거 생각한다. 네. 이게 헌재 재판관 그 4명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야,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우리가 당연한 걸로 여겨야 돼요. 네. 이건 당연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재판관들이 섣부른 짓, 허튼 짓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 대통령 탄핵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들 몸 풀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4명의 중도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들의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주는 건데, 야, 뭔 소리냐. 저출생 수석 나와서 여러분 무려 9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출산율이 0.75가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매주 브리핑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일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설마 탄핵 될 거라고요? 아이, 뭔 소리예요. 지금 여론은 기각이지. 이거 보고도 모르나. 이렇게 탄핵 기각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게 그 헌재 재판관들한테, 설령 그 사람들이 꿈에서라도 탄핵 찬성할까 고민하다가도 보수의 여론 보고 대통령실 일 다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탄핵 찬성하면 진짜 역적되겠는데라는 부담감을 주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사인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모든 걸 이제 보상을 하려고 들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믿고 있는 건 사법부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는 거. 네. 작년에 국회에서 되게 많이 해결해 줬어요. 일단 판사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그걸 최근 앞으로 5년 동안 한 4,500명을 늘리는 걸 네.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켜줬고 예. 예산 문제도 많이 해결해줬고 그러니까 수건 사업을 해결을 많이 해줬으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를 달라 이런 취지의 사실 사법 거래처럼 비춰지는 이상한 것들도 많이 했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뭐 검사 숫자 그 검사가 3년 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그 종신으로 했던가 뭐 하여간 밀려주는 그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정년 퇴임까지 네. 근무하게 하는 그런 것에다가 인원수도 늘리는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놨고 또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 네? 그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게 되면 그 사이에 6개월 더하게 하는 이건 뭐 명백하게 위헌이죠.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헌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걸 6개월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법안으로 자꾸 법안으로 뭔가 이 누가 봐도 공수처장과 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임기 연장법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만일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문영배를 헌법재판소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영배를 헌법재판소장 시키겠다 그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죠. 굉장히 네. 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은 그냥 나가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 신임 헌법재판관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죠. 윤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지금 4대4 쪽에 서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네 분 중에는 김영두 재판관이 제일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른 세 분, 한 분은 뭐 이번에 됐고, 다른 그 김복형 재판관도 얼마 안 됐고, 정영식 재판관도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분 중에 한 명을 고른다면 김영두 재판관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또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한테 그런 사인을 계속 줘야 된다. 당신이 헌법재판소장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헌재 취재한 결과 4대 3대 1인데 네. 그 아리까리한 1이 김영두 재판관이다라는 네. 분석이 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김영두를 자극하고 있다. 네. 오히려 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일종의 입법 로비, 입법 뇌물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를 갈라지고 저희가 말한 4대4 구도를 고착화시키는데 좀 소스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와중에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 이름이 보이는데요. 캐피탈리스트님, 이런 방송이 있었군요. 전투력 높은 두 분이 같이 나오다니라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참 오랜만에 네. 뵙는 이름인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멸콩TV가 또 강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즌3 장예찬 진행 또 유동규 진행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전에 멸콩TV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시고 멸콩TV 새롭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재명 선고를 3월 26일로 잡았군요. 상당히 이거는 기간에 어떤 참.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재판부에서 네. 검찰 측은 이재명에게 항소심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재명의 재판 선고를 3월 26일 한 달을 거의 꽉 채워가지고 잡았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고 시기가 조금 늦춰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여간 뭐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기각돼 버리면 이 3월 26일 이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뭐 중요한 거지. 이재명의 항소심은 뭐 지금 사실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2달 안에 대선인데 그렇게 되면 이 판결에서 2심 유죄가 나더라도 대법원은 안 나오죠. 네, 네. 대법원까지 나올 수가 없어서 이게 아주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대법원과
이 헌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결론이 현재 불투명한 지금의 국면에서 네.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뭐 조기 대선 분위기에 날개를 달아줄 거면 네. 빨리 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여러분 그 3명의 재판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내용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2심 판결 한 달 뒤로 선고일이 정해진 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유죄 판결이라는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과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은혁 임명해도 된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예, 마은혁 반대하느라 온 방송을 뛰어다니고 있죠. 다만 최악의 경우 마은혁을 임명한다고 쳐도 마은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끼어들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을 말씀드린 거지 마은혁을 임명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린 적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쭉 해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법이 오히려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어서도 자승자박이 된다는 이야기하면서 이 법안을 빼놓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추미애가 또 나섰습니다. 네. 보수가 어려울 때 항상 힘을 주는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국회 의결만으로도 통신조회가 가능하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지금 증언감정법 지금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제2요구권 행사한 것도. 네. 국회가 불러서 기업 기밀 말해. 말 안 하면 너네다 처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수사기관이고 뭐고 법원이고 다 필요 없고 국회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조회 다 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미애가 밀어붙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얘네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보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나라를 그냥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아니 자기네가 지금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꿔 놓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입법 만능주의죠. 입법 만능주의인데 지금 아주 그냥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네,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 시선 때문에 도저히 이런 법안 내놓을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땅땅 두들기면 뭐 한 달이면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입법 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걸려요. 최소한 법사위 통과하고 뭐 이게 그 개별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한 6개월 걸리는데 지금은 뭐 자기들끼리 뚱땅 떠나면 한 달이면 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그야말로 입법 만능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대행이었죠. 네. 방통위원회 2인 의결 문제가 없다는 헌재 판결이 나오니까 최소 의결 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법안도 또 만들어서 법사위 통과시켰다. 이건 결국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반대하고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네.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도 그렇고 추미애 국회 통신조회법도 그렇고 방통위 의결도 그렇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과 어제 최후 진술로 말씀하신 지금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라는 본질적 문제의식. 네. 뭐 나경원 의원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오히려 더 국가를 좀먹는 문제다라는 거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입법으로 산 증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 네. 증인이. 야, 근데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그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발의가 되는 것 자체가 옛날 국회에서는 이 정도로 막 나가지는 않지 않았나요? 10명 채우기도 힘들죠.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아무리 당이 뭐 어떻고 네. 뭐 진영 논리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발의는 해요. 네. 발의는 하는데 실제로 법사위를 통과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정청래니까. 네. 그냥 아무 법이나 통과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딱 봐도 이 기존 법 체계하고 너무 말이 안 되고 맞지 않고 그러면 아예 그냥 법사위 단계에서 다 킬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법사위를 다 통과하니 황당한 거죠, 이런 법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부 강경한 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내도 네. 같은 당 소속이건 뭐건 해도 법사위에서 걸러지는 그 관문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 법사위원장이 어제
마지막 국회 측 변론을 이야기한 정청래이기 때문에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면 걸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으쌰으쌰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줘 버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이재명이 하는 소리는 뭐냐면 그 원래는 자본시장법으로 했어야 될 건데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원장이 국힘이라서 거길 통과를 못하니 그래서 상법으로 간 거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법대로 하면 지금 몇백만 개의 모든 회사들이 다 이사충실 의무 이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사실은 그건 그 상장한 회사들한테만 해당시키면 충분한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자본시장법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건데 자본시장법은 아예 정무위원장이라서 안 된다는 못 건드리고, 거죠. 못 건드리니까 법사위 쪽으로 와가지고 상법으로 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들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국힘 쪽에서 있는 국힘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통과를 못하니 이 법사위 쪽으로 다 돌리겠다. 네. 그 위원장이 정청래라서 가능한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 정청래가 어제 뭐 자기도 안기부 끌려갔을 때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국힘에 넘어온 분들도 많아요. 정청래가 안기부 끌려갔다는 거는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혼자만의 주장이다. 끌려갔는지 안 끌려갔는지 아무 증거가 없다. 근데 그 당시 정청래 정도 급으로는 안기부가 정청래를 잡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고요. 또 하나 정청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문화원이었죠. 네. 거기 뭐 이제 화염병 던지고 방어하고 점거하고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에요. 네.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던 인간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랍시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정청래가 2014년까지도 미국을 못 갔었거든요. 네. 그 미문화원 방화 사건 때문에. 네. 근데 그 뒤로 3선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미국을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김민석도 하여간 그 원래 못 갔죠. 한동안 네. 못 갔었거든요. 거의 한 2000 그 연대 초반까지 거의 못 갔었는데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요. 임종석도 딸은 미국에서 호화 유학했는데 네. 본인은 딸 보러 못 간다. 네. 뭐 이런 근데 말들이 뭐 많았죠. 그런 말이 많아서 그랬는지 한번 자기가 그 미국에서 올렸더라고. 자기 네. 딸이랑 있는 사진을. 가까운 거. 네. 그게 이제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되고 나면은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 네. 이 부탁하고 하면 풀어주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네. 아무튼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던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역대급으로 강화시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이 되어서 어제 최후 변론을 했다는 거 참. 변호사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길게 쭉 달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말씀 꼭 해야겠다 하는 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왜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사실 이 아무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모아나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탄핵 기각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정말 부직갱이 하나라도 더 보태서라도 탄핵 기각을 꼭 시켜서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 여기에만 몰입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입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절망적인 생각, 뭐가 안 될 거다, 뭐가 안 된다더라. 그 안 된다더라 하시는 분들도 아무 정보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말로 그냥 분탕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정신 그게 참 중요한 건데 끝까지 정말 희망을 놓지 말고 3.1절에는 뭐 광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광화문이든 어디든 나오셔가지고 외치고 또 그리고 평소에는 뭐 국민 변호인단 여기에도 좀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은 네. 뭐 문영배 이미선 탄핵 거기 청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본인들한테 주는 압박감은 대단하거든요. 뭐 18만 20만이 나 탄핵시켜라 이렇게 청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 쫄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압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머지 4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부담 안 가지고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이 4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 4사람 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뭐 이렇게 막 안 될 거다 이렇게 패배 의식에 젖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대통령은 직에 복귀해서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다 알았으니까 복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치시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가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좌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가 지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실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사안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만 으쌰으쌰 힘을 내서 모여야만 좌파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고 네. 헌재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다시 한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네. 우리는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게 당연하다. 아니 국민의 절반이 지금 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당연히 탄핵 기각돼야지. 이걸 우리가 당연시 여길 때 헌재 재판관들도 야 내가 섣불리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시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탄핵 기각을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으쌰으쌰 긍정적인 에너지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거기에 늘 함께 앞장서는 멸콩TV와 강영석TV 우리 다양한 우리 KNL 자꾸 이거 유명한 예능이랑 헷갈려요. SNL이랑 KNL 인사이드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